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리즈 대 스토크시티. 자, 리즈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옥스퍼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남은 이제 리그 경기는 단 3경기밖에 안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2위인 벌리와는 이제 승점이 같기 때문에 리즈가 지금 안정적으로 리그 우승을 좀 차지하려면은 계속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여유 부릴 상황이 전혀 아닌 그저 리즈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디프 시티와 세필드 웬즈데이를 연달아 잡으며 연승을 거둬 이제 강등권에서는 많이 좀 멀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연승으로 인해 확실히 좀 잔류가 거의 이제 좀 확실시된 그런 스토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확실히 이제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마크 로비스 감독이 부임한 후부터 수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자, 문제는 이제 홈에서는 좀 수비가 이제 좋은 반면 원정에서는 여전히 좀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그런 후방에서 좀 턴오버가 좀 많으며, 그리고 이제 압박 대응도 이제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전방 압박 대응에도 많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지금 원정 스토크시티의 그렇죠 수비적인 문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압박이 좋은 좀 리즈 상대로 이제 스토크시티가 고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리즈가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좀 공격을 좀 주도해 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뭐 현재 뭐 리즈가 확실히 좀 홈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토크시티에 비해서는 이제 중원 장악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그래도 좀 잘 좀 활용해서 그래도 리즈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뭐 전력, 경기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리즈가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우승 경쟁팀인 이제 이비 벌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우승 후보인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벌리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는 클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경우까지 고려를 하면은 리즈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이제 벌리와 이제 승점을 좀 벌릴 수 있는 좀 절호의 좀 기회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고 이제 벌리가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기지 못하는 게 지금 리즈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지금 동기부여 면에서도 지금 뭐 리즈가 훨씬 더 큰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스토크는 뭐 거의 뭐 잔류가 확실시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반면에 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훨씬 더 큰 편이죠.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즈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즈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그리고 이 경기는 그래도 리즈의 좀 더 뭐 시원한 승리를 더 좀 높게 보기 때문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리즈 승 마인승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이제 프레스턴 경기. 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교적 이제 프레스턴의 이제 전력 누수가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리그 22로 이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루턴 타운과 카디프 시티와는 승점이 단 이제 2-3점 차밖에 이제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헐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좀 리그 좀 잔여 경기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지금 강등을 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상대로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역전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좀 패배를 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최근 좀 흐름이랑 좀 경기력은 많이 좀 다운된 현재 좀 프레스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현재 뭐 두 팀 다 이제 뭐 전진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그래도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중거리 슛 비중이 좀 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공격 또한 좀 단조로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헐시티가 뭐 프레스턴보다는 공수 밸런스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지금 최근 뭐 헐시티가 뭐 프레스턴에 비해서는 더 좀 좋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 경기는 뭐 헐시티가 홈에서 좀 더 뭐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해서 뭐 경기를 좀 주도하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점유율 면에서는 솔직히 뭐 헐시티가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프레스턴이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효율적인 플레이를 좀 전혀 이제 보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헐시티가 뭐 점유율에서는 다소 좀 밀린다고 해도 그래도 좀 더 뭐 효율적인 좀 플레이를 더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좀 게다가 지금 현재 뭐 수비에서도 이제 헐시티가 더 이제 안정적인 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경기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헐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헐시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헐시티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헐시티 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턴 타운 대 이제 브리스톨 시티. 자,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7경기 중에서 뭐 한 경기를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원정 약세였던 거와 달리 이제 현재는 원정에서도 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거죠, 루턴 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도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잔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루턴 타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거두며 홈 4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홈에서는 지금 뭐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브리스톨 시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루턴 타운이나 뭐 브리스톨 시티나 뭐 두 팀 다 이제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이번 경기도 두 팀 다 압박 강도가 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측면 위주로 좀 전개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측면 싸움도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뭐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여전히 큰 그런 좀 루턴 타운보다는 비교적 이제 브리스톨 시티의 그런 좀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전개가 더 간결하기 때문에 좀 더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팀은 브리스톨 시티라고 봐요. 네. 게다가 지금 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이 좀 빠르면서 밸런스도 이제 더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브리스톨 시티가 뭐 루턴 타운의 좀 역습에도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뭐 그래도 뭐 브리스톨 시티가 어느 정도 공격에서도 더 기대치가 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의 그런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제어하는 식으로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브리스톨 시티가 더 우세한 부분이 많으면 많았지 뭐 밀릴만한 부분은 지금 크게 없고,
그리고 뭐 경기력 면에서도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홈 극강이기 때문에 홈에서 뭐 경기를 좀 치른다고 하면은 더 이제 유리한 요소가 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뭐 루터타운에 비해서는 뭐 크게 밀릴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결과 봤을 때는 브리스톨 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럼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프랜스의 2.5씩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코번트리. 자, 일단 플리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수비수 3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그렇죠 플리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양 팀 다 전체적으로는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꼴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잔류권에 있는 더비와는 승점이 단 3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잔류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포함 이제 리그 경기가 이제 3경기가 남았는데, 이제 남은 좀 3경기에서 플리머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은 현재 뭐 충분히 잔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잔류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큰 그죠 플리머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위로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순위권 마지노선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좀 리그 잔여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는 고려했을 때 약간 뭐 결과에 따라서 이제 5위로 좀 마무리하거나 안 그러면 6위권 밖으로 좀 떨어진 채 이제 좀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번트리가 뭐 남은 좀 리그 잔여 경기에서 뭐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면은 이제 최대 지금 5위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6위권 밖으로 좀 밀려나면서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이 좀 좌절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뭐 이제 뭐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류를 위해, 이제 코번트리는 이제 6위권 유지를 위해 동기부여가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남은 리그 3경기 중에서 이제 리즈와의 그런 리그 경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경기와 이제 이후에 있을 프레스턴과의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강등이 좀 유력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플리머스가 뭐 지금 리즈 상대로 좋은 결과 좀 만들기는 더더욱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플리머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경기와 이제 다음 좀 프레스턴 경기가 이제 좀 잔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정해질 수 있는 그 좀 운명의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는 반드시 플리머스가 이제 좀 잡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강등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제 플리머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더라도 좀 초반부터 좀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코번트리 역시 뭐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현재 뭐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면서 이제 라인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플리머스의 수비를 보다도 좀 쉽게 공략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대체로 좀 템포가 좀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뭐 득점 기회만 좀 잘 살린다고 하면은 뭐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할 만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약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뭐 현재 플리머스보다는 코번트리의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좋은 득점 기회도 현재 뭐 코번트리가 더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공격에서 더 기대치가 높은 팀은 이제 코번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현재 뭐 플리머스보다는 뭐 코번트리의 뭐 경기 운영 능력이나 뭐 전력 면에서 더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라 해도 뭐 코번트리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번트리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요 경기는 뭐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번트리 승의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이제 노팅엄 경기. 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흥민 선수와 이제 드라구신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웨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우드가 복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PL 내에서는 이제 맨유와 같이 이제 유로파리그 4강에 좀 진출하게 된 그래도 토트넘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다만 일단 이제 이번 시즌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순항 중인데 반해 이제 리그에서는 지금 하위권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토트넘의 그런 남은 좀 리그 잔여 경기를 좀 고려하면은 지금 뭐 리그에서 좀 노려볼 만한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 뭐 하위권이긴 하지만 이제 강등권에 있는 좀 팀들과는 승점 차가 워낙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잔류 걱정을 좀 할 필요는 없고, 뭐 그렇다고 지금 이제 순위권 내에 좀 들어서 이제 뭐 유로파 리그나 그런 이제 진출권을 좀 따내기도 지금 역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토트넘이 좀 리그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유로파 리그에 올인할 스탠스를 좀 보일 경우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이제 빌라와 에버튼 상대로 연달아 지며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패로 인해 지금 6위까지 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노팅엄이 이제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 한 경기 덜 치른 상태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다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충분히 지금 뭐 4위권 경쟁을 계속해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리그 경기에 대한 좀 동기부여는 현재 뭐 노팅엄이 훨씬 더 큰 편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좀 노팅엄이 뭐 토트넘만 만나면은 매번 점유율이 낮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점유율 면에서는 토트넘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토트넘이 좀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노팅엄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대한 대처가 뭐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역습 전개가 좋은 그저 노팅엄의 좀 공격이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좀 많이 좀 그려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이제 노팅엄이 뭐 토트넘보다는 역습 대응이 좀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좀 역습으로 인한 좀 실점이 좀 클 수 있는 팀은 토트넘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열흘가량 쉰 노팅엄과는 달리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4일 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괜히 지금 뭐 주전들을 다 좀 출전시키다가 이제 부상을 좀 당할 경우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뭐 이제 토트넘이 좀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뭐 토트넘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제대로 좀 나선다라고 좀 보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라인업 변수가 더 큰 것도 지금 토트넘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지금 뭐 토트넘이 뭐 약 정배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토트넘 지금 정배 사이드로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토트넘보다는 노팅엄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노팅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노팅엄 포레스트 프랭스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팅엄 프랜승의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 대 이제 라치오 경기. 자, 우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지금 풀백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핵심 풀백이 이제 타바레스가 좀 빠진 거는 라치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벤투스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홈에서의 그런 6경기 중에서는 5경기를 좀 이겼을 만큼 좀 최근 좀 홈에서의 승률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서 이제 보데글린트 상대로 이제 연장전 혈투를 치렀지만 결국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좀 다 좀 소모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탈락으로 좀 마무리되었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종목 갔을 때는 이제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제노아가 더 나은 편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라치오가 점유율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최근 좀 라치오가 원정에서 패턴 플레이가 잘 안되며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로워지면서 득점 기회 창출에도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최근 좀 원정에서 라치오가 유효슈팅이 좀 이제 3개가 넘어가는 경기가 없을 만큼 최근 좀 원정 경기들에서는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보데글린트 상대로는 단 하나의 유효슈팅밖에 좀 만들지 못했을 만큼 공격이 많이 단조로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라치오가 현재 좀 제노아의 그런 견고한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일주일 넘게 쉰 제노아와 달리 이제 라치오는 3-4일 전에 이제 그것도 연장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열세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는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라치오가 이겼을 만큼 제노아 상대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지만, 그럼에도 현재 지금 원정 라치오 정배 사이드로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제노아가 열세인 상성을 깨고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차라리 지금 원정 라치오보다는 홈 제노아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제노아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제노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노아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유벤투스.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중,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이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터밀란과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파르마가 이제 최근 좀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승부를 좀 계속해서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팀들 상대로도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도르 감독이 부임한 이후 총 3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좀 기록하며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투도르 감독이 좀 부임한 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더 지금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경기력이나 조직력 또한 지금 더 나아진 그런 유벤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투도르 감독 좀 부임 좀 초기다 보니까 점점 이제 경기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모타 감독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나아진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리고 유벤투스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 그래도 오히려 좀 점에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투도르 감독이 좀 부임한 후부터 유벤투스의 공격 루트가 더 다양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측면 지금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 위주로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롱볼을 좀 통한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파르마가 좀 중원에서 밀리게 되면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 파르마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롱볼 비중이 이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양 팀의 그런 공격 퀄리티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뭐 유벤투스가 뭐 충분히 더 뭐 좀 중원에서 중원은 장악각,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이 나타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지금 유벤투스가 좀 투도르 감독이 부임한 이후 이제 경기력, 조직력, 뭐 에너지 레벨 등 뭐 전체적으로 다 좀 좋아졌고,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도 더 좀 살아났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그런 좀 파르마가 좀 상대라고 해도 유벤투스가 그래도 그런 파르마 상대로는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유벤투스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늘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미들스브로.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는 미들스브로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들스브로 승에 이제 햄무 쪽으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챔피언십 리그. 챔피언십 리그 이제 2, 3위 팀의 맞대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벌리가 이제 이번 시즌 뭐 홈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좋은 그런 성적을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홈 벌리가 뭐 세필드 상대로는 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뭐 이런 벌리가 지금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기대하기도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뭐 이제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햄무알 무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승점 6점짜리 이제 경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특성을 좀 봤을 때는 솔직히 다득점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다 보니까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햄무알 무 쪽으로 가져가거나, 그리고 어느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로나 대 베티스.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